예, 좋고 예, 기억도 잘하고.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만화박물관 가니까 캐리커처를 다 넣어서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하실 때도 옆에다 다 메모 다 하시더라고요. 그거 나쁘지 않은데요. 그건 표준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전파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을 가장 표준화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날짜를 쓰고, 소개자를 쓰고, 특이사항을 쓰고, 장소와 주제를 쓰고. 공감하는 부분. 네, 네. 저는 그 만년필 가수가 있으면 만년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메모가 사실 지금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훨씬 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 이렇게 종이에 굳이 붙이는 이유가요. 그 용도로 씁니다. 걷기면은. 그래서 그 용도로 여기다 그 여백을 줍니다. 딱 빼곡이 안 붙이는 거지. 그럼요. 그런 부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근데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면, 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최고죠. 앱도 메모할 수 있는 앱이 있잖아요. 그냥 인식만 해가지고 이미지만 이렇게 스캐닝 해가지고 되는 앱이 있는가 하면 메모하면 다 그거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앱도 있더라고요. 네이버가 그런 부분에서 최고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메모지도 네이버로 하시려면 예, 저도 네이버를 주소로 관리합니다. 예, 기록들, 예. 이번에 저 폰 잊어버리고 새로 했는데 나중에 백업 받았더니 3,33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멘붕 왔습니다. 그런 거죠. 예.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좋은 나라고요. 저는 그 IT를 잘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국력이라고 생각하고 부분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거를 이렇게 살려서 총을 세워야 되지 않나. 현실적인 네. 저는 그 정보비처 그러니까 통합하면서 네. 박전 정부에서는 왜 정보통신부를 없앴을까? 지금 정부에서는 그 미래창조 그 과학분야로 이거는 그런 제가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부 3.0이라는 얘기가 하더라고요. 정부 3.0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우리 일차례 정책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부분인데 1.0은 일방이잖아요. 국가가 정책을 세우고 입안을 하고 그것들을 베푸는, 그것들을 시행하는, 이제 그게 1차였다면 2차는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쌍방향으로.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는 여전히 대립을 하기 마련이고 여전히 내 마당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3.0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3.0은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에 계시는 이성구 과장님 말씀이 3.0은 맞춤형이라고 합니다. 개별적인 맞춤형. 옛날에는 전산이 통폐합이 안 됐고 데이터가 그것들을 억세스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은 개인적인 정보까지 다 억세스가 되고 그것들이 민원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뭔가 요구하면 그 스펙만큼이 쭉쭉 올라온다는 거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식 정보 산업이 되겠죠. 지식 정보 사업들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민원인과의 어떤 서비스에도 하나하나 녹여내서 들어가는 시대가 되는 게 3.0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문화 콘텐츠고 지식 콘텐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래창조과학부가 ICT라고 해서 그 옛날에 어디에 있었던 거죠? 그쪽에 있었던 거 가지고 와야 돼. 언론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아마 그런 거하고 연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점점 개별적인 정보로 가는 것 같아요. 소셜 네트워크 확장이 되는 거. 그러면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 조금 더 개별화되지만 나의 어떤 그런 특장점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제 그게 나의 경쟁력이 될 거고 그게 되려면 결국 남들과 다른 생각들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되고 그것이 그냥 아이디어의 차원이 아니라 뭔가 형식지화되어서 비주얼라이즈 될 수 있는 자료로 그것들이 되어져 있을 때 그것들이 좀 더 가공이 되고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의미 있는 것들로
탄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는 어찌됐든 뭔가 종이로, 활자로, 문서로, 기록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보면 제가 멘토링하는 아이들은 이런 기록 관리를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 어떤 아이 중에 하나에는 그랬대요. 그 아이국민은행이라고 이제 국민은행 전산 작업하는데 취업을 하게 됐는데 면접을 해가지고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다 했대요.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냐 그랬더니 이걸 지가 쓰는 바인더를 들고 가서 이걸 면접관한테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저는 제 학창 시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와우.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정 관리를 하면서 살았고요. 제 목표는 뭐가 있고요. 제가 기록은 이렇게 메모했고요. 제가 스토리텔링 훈련을 받아서 시간에. 교육은 이런 걸 다녔고요. 이걸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딱 보시더니 그 네가 뭘 잘하냐? 그랬더니 저는 엉뚱한 생각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적었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떨어진 줄 알았어요. 충실대 나온 애거든요. 근데 나중에 추가밖에 없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너를 따로 뽑았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합격을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면서 최고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저기 현대 위아를 붙었는데 너 어떻게 붙었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면 너희가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남의 지식을 이걸로 만들어라. 근데 그러려면 네 느낌을 적어라. 그래서 제가 본계정 노트라는 양식으로 독서 노트를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여기 독서 노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몇 권의 책 중에 하나가 디퍼런스라는 책이었고 마켓 3.0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면접관이 최근 트렌드를 물어보면서 야 요새는 마켓 3.0 시대라고 하는데 한번 뭔지 얘기해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는 필드 컨트롤러의 그 얘기를 읽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바로 생각이 나서 저는 이 책의 키워드를 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1.0, 2.0, 3.0 얘기를 쫙 풀었대요. 이제 커피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러면서 풀었대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아우 저는 항상 품고 다닙니다. 이러고 보여줬대요. 이게. 게임 끝이죠. 그렇게 해서 또 된 아이가 근데 오더니 저한테 그러고 아우 저기 멘토님하고 독서 토론하면서 적은 게 이번에 저 합격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넉주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근데 얘가 이걸 적지 않았다면 읽고 마는 걸로 끝났을 거고요. 적고 지가 가지고 다녔으니까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었고 설명할 수 있었고 저는 이런 게 어찌 보면 조금 디퍼런트하지만 좀 엑셀런트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 강좌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주제로. 대학 캠프에서 제가 합니다. 대표라고 그래가지고. 저 하려고 했거든요. 하나 또 밀었다. 네. 그때는 기계설계학부였고요. 그 전에는 기계공학과였고요. 지금은 항공우주기계 다 합쳐서. 지금 예, 그냥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선배님들은 하나세요. 선배님이시구나. 공릉동에 계셨어요? 그러세요? 네. 그때 다 대학교 다 뽑은 다음에 4월달 다시 네. 선생님 하시는 일하고 기계설계학과에 공부하신 그게요, 다들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너는 공돌이고 엔지니어인데 어떻게 지가 하는 일은 완전 다른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교수님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걸 제가 대학 때 처음 배웠거든요. 모든 것들은 environment, 외부 환경과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고 시스템이라는 거는 네가 이상화,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 구조화 이런 거를 통해서 고정 변수하고 가변 변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 1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된다. 이런 것들의 컨셉을 제가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면 어떤 기능을 하는 펑션을 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실제로 살아가는 모든 이런 일상에서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팩트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의를 하고 이것으로 인풋, 아웃풋, 그리고 외부 환경, 내부 조건, 그리고 내부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구조화해서 프로세스로 하게 되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컨셉이 여기 하나하나씩 들어간 거고 그게 지금의 생각 정리의 컨셉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몇 가지 원칙이라는 게 결국엔 단순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엔지니어링 센스가 결국엔 일을 하는데도 다 통용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광고 일을 할 때, 홍보 일을 할 때도 다 그게 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경계를 넘어서 다른 것으로 제가 전공을 한 것이 훨씬 프레임이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그게 그쪽에서는 야 참신한데 네, 이 얘기를 제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좋은 이제 그런 재능으로 제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적 때문에 아니면 학벌, 대학교라는 이름 때문에 네가 이걸 왔다면, 근데 가서 네가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부족하다고 망설인다면 너는 굉장히 좋은 날개를 단 거다. 대신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라. 아까 어떤 선생님이 가정지능문화연구소 거기서 오셨는데, 내 안에 좋아하고 잘하는 재능을 요즘은 월크넷이나 자병이나 이런 데서 심리 테스트, 재능 적성 검사 다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직업상담사 이런 선생님들이 너한테 적합한 수는 이런 거다 다 무료로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제대로만 파악을 해서, 내가 비록 전공은 국문까지만 내가 사실은 만지고 푸시고 이런 거 좋아하면 그 친구가 그런 부처에 가서 그 국문학적인 그런 스토리로 엮는 것들을 이어주면 굉장히 통합적인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게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아이디어에는 그렇게 산업화해서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올린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경계를 넘어서 결합이 가져오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한테도 야, 전공 고민하지 마라. 그 전공 살려서 학위 받고 대신 네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더 배워라. 기회는 열렸다. 무료도 많다. 훈련도 해준다. 공짜다. 인턴도 되더라. 엮어서 합쳐서 늘려라. 그게 네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네, 제발. 네. 이 병원에다가 일자하고 얼굴 만나 그 정도. 아,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명함을 써봤습니다. 왼쪽에다가 아, 예. 받자마자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대편에 봤을 때는 이게 내가 명함을 던졌는데 왜 내 얼굴에다가 좀 낙서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가 좀 있죠. 찾으니까 있죠. 조심스러워지는데, 예. 이렇게 많은 분에게 만났지 않습니까? 예. 다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상대편한테 결례를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기억에 남고. 그게요, 이제 우리 제가 회장님께는 드렸지만, 저는 제 얼굴이 들어가서 이미지로 되어 있는 명함이 제 폰에 있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이미지 파일을 보내드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저를 다시 한번 제 명함을 주신 분들께 연락을 드리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명함 교환했는데 시간을 못 가져서 죄송한데 앞으로 소통하며 지내시죠라고 하고요. 제 얼굴이 들어있는 이미지 명함을 그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못 오는 건 사실 제 능력 때문이지만, 그거는 할 수 없죠. 제가 감수해야죠. 하지만 그분의 인상착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그 전에 적어 놓고요. 그 적는 거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제 많이들 벌어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안 좋은 사람은요, 제가 명함을 드린 걸 신주단지 같이 모시고 있다가 갔는데 그분 자리에 제 명함이 그냥 있는 게 사실 더 저를 슬프게 하거든요. 차라리 받고 적으신 분은요, 저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요즘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감사하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원들한테 교육을 하잖아요. 벌레라고. 그래서 저는 아까 폴리티 있잖아요. 조그만 게 있어요. 항상 갖고 다니다가 거기 뒤에 한장 딱 붙여가지고 거기다 얹어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그 문제에도 덜 변해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저는 여기다 이렇게 조그만 걸 갖고 다니면서 요거보다 좀 큰 거. 저는 우리 김치호 과장님 처음 뵀을 때,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을 그냥 종이 한 장 없이 그냥 노트북에다가 다 정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다 노트북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강의 들으면서 지금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앞으로 30년 후에 자기 모습,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네. 정말 큰
예. 솔직히 저는요, 디지털에 관한 하는요, 우리가 그 발전의 속도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GX 칼텍스 있을 때, 이거 감사 나오면 없어져야 되는 핵심 문서니까, 이거 니네 집에 갖다 놔라. 까먹지 마라. 1.44 플로피 디스크에 그 쓰기 방지 탭 붙여가지고, 이렇게 얇은 거 뭔지 아시죠? 그거 제가 서랍 안에서 발견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걸 읽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플로피 디스크 캐시 없어. 드라이브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그 데이터를 컨버팅 해가지고 지금 클라우드에 올려놨냐고요? 제가 그걸 왜 해야 돼요, 지금? 거기 근무하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는데요. 디지털이 갖는 가장 큰 맹점은요, 데이터의 연속성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좋은 게 생기면 그리로 말을 확 갈아탑니다. 저만 해도 아이패드 쓰면서 아이튠즈로 모든 게 다 옮겨갔었는데요. 폰 잊어버리면서 다시 갤럭시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갤럭시 앱으로 다 내용이 흡수가 되는데 얘네들끼리는 호환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걸 컴퓨팅 하는 게 일이에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 컴퓨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어지더라고요. 디지털이 좋은 거 저는 100% 인정하고요. 저도 하고 있는데요. 가끔 뒤통수를 칠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은. 근데 그거는요, 답이 없어요. 그건 아마 만든 사람도 느끼는 불판일걸요? 그리고 항상 머피의 법칙이라고요. 제가 하도 필요할 그 때. 백업을 안 했을 때 꼭 확인하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꼭 봐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요. 제가 폰에 넣어놨는데 폰 배터리가 안 나가고요. 어댑터가 없어요. 꽂을 데가 없어요. 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때는 정말 진짜죠. 누구한테도 화를 내요. 그런데 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늘 가지고 다니는 거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고요. 사실 얘가 좀 더 친해요. 그리고 저는 13년 전에 제가 한 메모를요, 여기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그 2006년도에 그 트럭 갈아버린 그 메모를 지금도 여기 넣어가지고 다니잖아요. 2006년, 2013년, 몇 년 지났어요? 7년이 지났는데 호환이 돼요. 얘는. 호환이 되네. 신지단지네, 신지단지.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호환이 돼요. 10년 지난, 제가 이거를 쓴 지가 13년 됐거든요. 13년 데이터도 제가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넣지. 30년 자기 모습. 그래서 저는요, 두 가지. 최고의 혁신적인 것들도 저는 여전히 쓰면서 진화된 강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에게 40년 전의 데이터를 넣어서 제 43년 전의 기록은 이랬습니다를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에 하반기 다시 되시고. 너무 막.